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술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 지구상에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칙칙하고 무겁고 답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저희가 온통 연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오고 있죠. 주말 밤부터 일요일에 걸쳐서 비 예보가 나와 있고 낮 기온도 20도를 훨씬 넘어서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장면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노출거리는 조금 은둔한 그런 생활을 하던 김정은의 걸음걸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 또 눈동자 표정까지가 그 카메라에 근접 촬영이 돼서 보여지게 되죠. 오늘 또 두 정상이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전화기만 들면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이죠. 세상 참 놀랍게도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TV 생중계 합의에 앞서서 남북은 18일 판문점 북쪽적인 통일각에서 의전 경호 보도부문 2차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양 정상이 첫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는 지난 5일 1차 실무회담 때 우리 쪽에서 제의를 했고 이날 북쪽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한 회담 참석자는 세부 일정에 관해서는 조율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합의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체 일정의 큰 틀을 합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최고위급이 접촉했다고 밝히면서도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또 회담장에 가더라도 회담 진행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일어서서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못 박게 되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사업가면서 이제 큰 정치인이죠. 이런 기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활발한 접촉에도 장소 문제나 회담 의제, 또 성과 등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 남아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상회담을 놓고 벌어지는 막판 줄다리기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런 회담 무산, 이런 극단적 카드까지 내놨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외교 소식통들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의 장소 문제를 놓고 가장 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 초반에는 북한이 이제 평양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은 미국이 확실하게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회담 장소로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거론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판문점 우리 측 그 지역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몽골을 비롯한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의 뭐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복수 추천지를 놓고 막판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서 하든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 세계 언론이 집중해서 뭐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큰 이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장소만 타협되면은 미국과 북한이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색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요즘 뭐 신문, 사회문, 정치면을 보면은 온통 뭐 갑질문화, 또 댓글로 도배가 돼 있죠. 문 대통령이 갑질문화는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차,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1년의 우리 사회 갑질 횡포 행위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로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된 갑질 문화 근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갑질 문화는 채용 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눈높이와 제도, 관행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서 상대를 무시하고 인격 모독을 가한다든가 또 부당한 요구로 또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가십 앤 가십 코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갑질 횡포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대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현실적인 정치 참여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민주주의 제도 60여 년의 연륜 속에서 이 시대 국회의원들의 위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마는 여야가 당면한 정책 대결보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함몰돼 있고 패거리 이념 논쟁으로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유리한 쪽에 줄을 대고 줄을 서서 이런 패거리 정치에 앞장서는 사람들, 또 상대 당과 당면은 정책 정당한 대결보다는 치연 말단적인 약점 들춰내기로 토론과 타협을 내팽개치고 이전 투구의 양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국정감사장을 가보면은 또 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마치 증인이나 피감 참석한 사람들을 죄인을 판결하고 단죄하는 무슨 법관이나 취조 형사처럼 피감인들을 윽박지르는 사람들, 또 청문회장에서 증인들에게 질문한 후에 답변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짧게 말하라고 호통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의회 금배지를 딴 우리나라 의원들의 민낯입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이 엄숙히 부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행자로서 신뢰감이나 존경할 만한 무게감, 존재감이 실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나라에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는 없고
정치 몰입에만 존재한다고 했을까요? 최근 국민적 분노를 한몸에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들의 수장을 몰아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이런 고압적 야유, 추궁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이겨버리는 요즘 표현대로 인격살인인 것입니다. 이제 그 부메랑을 사임한 김기식 전 원장 자신이 맡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자신들의 갑질 행위는 스스로 눈 감으면서도 선량하고 힘없는 피감 증인들만 질타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의회 활동하고 있다고 사진 찍고 화보 만들고 스스로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정치개혁, 새정치, 적폐청산 등의 구호를 전면에 걸고 지난 10수년간 의원 수를 늘리고 세배를 올리고 보좌관 수를 늘리는 그런 묘기를 보이면서도 정작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생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별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수수방관해온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잣대로 김영란법은 요요히 빠져나가고 있죠.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그간 자신들만의 잣대로 제멋대로 휘둘러온 국회의원들의 폭주에 이제는 민초인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우리 사회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부패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반부패 척결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죠. 네, 좀 무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임병용 시인의 봄, 애끓는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임병용은 바로 저입니다. 네, 제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던 아픔을 딛고 각혈을 한 자리마다 선홍빛 진주들 돋아나고 있다. 화석처럼 굳어가던 자신을 더는 바라볼 수 없었던 몸부림이었을까. 어느 날 혁명의 전조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들불, 들불, 들불. 외상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완벽한 내추럴이었다. 네, 꽤 오래전 봄날에 쓴 시입니다만은 이른 봄 추위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찬바람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이 봄꽃들을 보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도려내서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뉴스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임병용 시인의 제시 애끓는 봄, 애끓는 이런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사 임직원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가 불법 파견 논란으로 끊이지 않았는데 협력사 임직원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상당히 반가운 좋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 임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이런 첫 사례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이 같은 내용의 고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삼성전자 서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90여 개 협력사 임직원 8천여 명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 1,200명의 약 7배에 달하는 인원인데요. 이들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사 대표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국의 202만 개 건축물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합동화재 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202만여 개를 조사해서 화재 안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는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 물적 특성부터 이용자 특성, 또 행정처분 이력 등 인적 특성, 소방관서와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같은 모든 환경적 특성까지 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재나 소형 화재나 많은 화재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재적소에 이런 진압, 인원, 능력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구체화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에는 현 우리 사회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갑질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죠. 영어 사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옥스퍼드 사전, 웹스터 사전에도 우리의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실렸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이 사전에는 김치, 막걸리, 온돌, 태권도, 불고기, 소주 외에 한류 상품인 K-팝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고유명사로 쓰이는 불고기, 김치, 갑질 다 올라가 있겠죠. 우리말을 배우는 세계 각국이 또 많다는 것도 좀 얘기가 되겠네요. 미국 뉴욕 타임즈는 엊그제 대한항공 조무 전무의 이 물컵 사건을 보도하면서 갑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질은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유럽 중세 그러니까 16, 17, 18세기 유럽의 중세 영주는 아래 사람들을 그야말로 현재 하도급업자를 부리듯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죠. 뉴욕타임즈는 또 갑질 행위의 속성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조직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말과 행동이 품위 있는 사람에게는 인품의 향기가 소리 없이 주위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아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